자, 일단 회전체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정의라는 건 여러분 혹시나 이 뜻을 모를까봐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어? 뜻! 이렇게 적어놨지? 정의라는 건 그냥 뜻이에요, 뜻. 그 용어의 의미. 자, 그래서 평면도형의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한번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오른발을 축으로 했다 이 얘기야.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쪽만 이렇게 회전을 하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발을 회전축으로 했다.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평면도형들을 평면도형 안에 섞여 있는 이런 직선들을 축으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름 이미 아니까 우리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도형을 회전시킨 거야?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한 직선, 한 변을 축으로 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 이렇게 삥 둘러서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였지. 기억이 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기둥 원뿔구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딱 배웠었다. 자, 그래서 얘를 1회전 시켜서 얻은 입체 도형들을 전부 다 회전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전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겠지. 그냥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회전체니까 이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원기둥, 원뿔, 구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운 유일한 회전체였고 거기에서 추가로 이런 원뿔대도 나오지만 회전체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 무수히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회전체를 딱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누구? 직사각형을 회전시켰다. 직사각형. 그렇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회전시킨 겁니까?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킨 거야? 요거 연장해서 놓자. 예, 이렇게 생긴 뭐다? 직각이어야 되지. 여기가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 직각삼각형을 1회전시키면 이걸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원뿔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 먼저 하자. 9가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회전축 먼저 그리고 반원을 그리면 됩니다. 반원. 이거를 원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원을 회전시킨 겁니다. 오른쪽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 9는 반원을 회전시킨 겁니다. 원이 아니라. 알겠지? 반원을 회전시킨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뿔대. 새로운 친구지? 근데 저번 시간에 각뿔대를 어디다 그릴까? 각뿔대 잠깐 그려보자. 사각뿔대. 이런 식으로 그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옆면이 뭐야? 옆면이 사다리꼴이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옆면이 사다리꼴. 그러니까 얘도 사다리꼴하고 관련된 친구야. 그러니까 누굴 회전시켰다? 사다리꼴을 회전시켰다. 두 각도가 직각인 사다리꼴. 맞지? 요런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서 얻은 도형이 바로 입체 도형이 바로 요런 원뿔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였겠어? 직각삼각형 원뿔이었겠지. 그 원뿔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목을 치면 뭐가 돼? 이렇게 평행하게 자르면 사다리꼴이 되지. 이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서 원뿔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줘도 돼. 알겠지? 네, 원뿔 만들었을 때 여기서도 목을 치면 원뿔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성질을 배웁니다. 성질 두 가지. 이 성질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질 읽어봐. 여러분 이걸 뜻을 잘 이해 못하더라고. 그냥 읽어봐. 회전축에 여기는 핑크색으로 해놨지 선생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라 그랬어.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 수직이 뭐야? 90도지. 90도 다 알지? 그치? 그러니까 회전축에 90도야. 회전축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회전축이 이 그림에서 가운데 박혀있는 요거죠. 그래서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 수직인 평면이야. 어떻게 돼? 그 수직인 평면은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수직인 평면. 여기서 이 회전축과 만난다 생각해봐. 이 평면으로 칼이야 칼. 단두대야. 얘를 이렇게 잘라. 그지?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그러면 그 단면의 모양이 뭐처럼 생겼겠니? 뭐처럼 생겼을까? 상상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요 뭐야? 밑면이랑 똑같은 모양이지. 밑면이랑 똑같은 모양. 뭐 나온다?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원이 나온다. 원. 그치? 원 모양이 위에서 보이겠죠? 이렇게 실제로 그려주면 돼. 알겠지? 이따가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평면으로 자른 거야.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지는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위에서 자르든 위에서 조금 위에서 잘라보자. 이렇게 잘라도 원이지. 그치? 똑같은 모양의 원이지. 밑면이랑 똑같은 모양의 원.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서 잘라볼까? 노란색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잘라볼까? 아래쪽에서 좀 아래쪽에서 잘라. 요렇게 해도 비슷한데 뭐야? 얘도 똑같은 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잘라도 얘는 똑같은 모양의 크기의 원이 나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원기둥은 합동인 원이 나옵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얘는 합동인 원만 나와. 알겠지? 이게 특징이야. 이거 나중에 어디서 나오겠어? OX 문제에서 나오겠죠. 알겠지? 그때 나오니까 잘 공부해둡시다. 얘만 합동인 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원포를 또 잘라봅시다. 어떻게? 회전축의 수직으로. 회전축 요거지. 요거에 또 수직으로 잘라보자.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잘라? 요 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자르는 겁니다. 밑면에 평행한 이렇게 말하기도 해.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라고도 말하기도 해. 그치? 근데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거야.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 일반적인 표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자 그럼 단면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거 뭐야? 얘도 원이잖아. 그치? 어차피 내가 한 평면 도형을 이렇게 해서 돌렸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 잔상이 원 모양이 나오겠지. 자 따라서 얘도 원이기는 한데 좀 작은 원 나오죠 여기서는. 그래서 작게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서 잘라보자. 좀 위에서 잘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더 작아졌지. 더 작아진 원이지. 얘 합동이겠어 아니겠어? 빨간색이랑 파란색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크기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에서 잘라봅시다. 좀 밑에서 잘라보니까 더 커졌네. 그치? 더 커졌네. 얘도 합동이야 아니야? 아니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합동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만 합동이 나온다. 내가 미리 말했어. 원기둥만 합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밑면에 평행하게 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무조건 원기둥만 합동이다. 당연히 이거 나와. 자 그 다음에 원풀 때도 마찬가지겠죠. 원풀 때도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이제 더 이상 평면은 안 그리고 이러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려지지. 또 뭐야? 원이야. 이번에도 원이야. 원 좀만 더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근데 얘조차도 다른 데에서 자르면 합동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자르거나 좀 더 작아지거나 좀 더 커집니다. 그죠? 어디에서 잘라도 합동인 원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얘마저도 합동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누구야? 반원을 회전시킨 구다. 구는 예쁘죠. 얘는 어디서 잘라도 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될 텐데 거기마저도 이렇게 잘랐다 할까? 적도 부분을 잘랐다? 딱 이렇게 자르면 지름이 구의 지름이 바로 뭐야? 이 단면의 지름이 될 때가 가장 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것 좀 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가장 크게 잘랐을 때가 어디다? 적도 부분이다. 구의 지름이 이 단면 원의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최대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마저도 원이야. 근데 얘마저도 또 뭐야? 다른 데에서 자르면 합동인 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얘도 X. 합동이 아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 다 무슨 모양이야? 공통점은 원이 나오잖아요. 그지? 원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합동인 원은 누구만 나온다? 원기둥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잘라도 무조건 얘만 합동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합동인 원이 아니다. 원이긴 한데. 그지? 요런 것 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요거랑 요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지. 말이 비슷하잖아. 회전축을 그지? 수직인 포함하는 여기도 핑크색으로 해놨죠? 요 부분 중요합니다. 포함하는 이라고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앞에서 우리 위치관계에서 배웠죠? 평면이 직선을 포함한다. 그 뜻이 뭐야? 직선이 직선이 평면 위에 틱 하고 놓아져 있는 거지. 네, 놓아져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하잖아. 포함된다. 배웠죠?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회전축이 누구?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양쪽 대칭,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을 포함하게 두루마리 휴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게 없네요. 원기둥인데 두루마리 비슷한 거는 찾았다. 이제 스프레이인데 요거밖에 없어. 음료수는 쓰기 싫어. 분필물이니까. 원기둥 있어. 원기둥. 그래서 회전축이 딱 가운데에 꼽혀 있겠지. 이렇게 가운데에 꼽혀 있겠지. 그래서 그 회전축을 분필이라고 할게. 요 분필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이 분필을 봐봐. 이 분필을 포함하게 잘랐다. 이 분필을 반으로 가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 포함하면서 반으로 잘랐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보이시죠? 방향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회전축만 포함하면 돼. 이렇게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알겠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위에서 아래로 잘랐다. 방금 전에 보여준 대로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데 그 평면이 무조건 이 회전축 직선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 직선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린다고. 이런 식으로 잘리는데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이런 식으로 중앙을 그냥 반으로 갈라버린 거야. 가운데에서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회전축 포함하면서 이렇게 잘라.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모양 자체가 뭐야? 이거 직사각형이지. 됐어? 이게 바로 단면인데 이거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면 자, 이 직사각형이 결국 뭐야?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인 모양이지? 양쪽이 대칭인 모양. 얘 누구 대칭했을까? 처음에 나왔었던 회전시키기 전에 직사각형 있지. 이 직사각형을 데칼코마니 여러 번 해봤어? 미술 시간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거야. 대칭해 놓은 거. 알겠지? 나비처럼, 나비날개처럼 이렇게 하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그냥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 이거를 위에서 가운데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에서 가운데로 자른 거. 이게 바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때? 전혀 달라. 이거랑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한 단어 때문에 전혀 뜻이 달라졌어. 알겠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리고 제대로 그린 다음에 넘어가면 자, 여기 뭐 나온다? 직사각형 나온다.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직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질이 가운데를 뭐로 하는? 회전축으로 하는. 알겠지? 얘가 회전축인 거야. 말 그대로 가운데. 완벽하게 가운데. 어떻게 표시해?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완벽하게 가운데가 축인 그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대칭 도형?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배웠죠? 선대칭 도형이라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선대칭 도형 5학년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맞지? 그때쯤 나왔어.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뭐야? 얘도 똑같이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머릿속에서 자를 필요가 없어. 물론 자른 게 맞지. 자른 게 반으로 이렇게 자른 게 맞는데 그 모양은 어차피 어떻게 구한다? 이 회전시키기 전의 평면 도형을 데칼코마니 이렇게 양쪽으로 뒤집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뒤집었더니 이런 직각삼각형 나와서 결국에는 무슨 삼각형이고? 이 길이랑 똑같겠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오, 여기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라고 할 리가 없죠.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공부해두고 또 얘도 선대칭 도형인 거죠. 여기도 똑같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뒤집으면 사다리꼴을 뒤집었으니까 뭐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건 다 알 거야. 그치? 근데 얘도 이름이 있다.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야. 여기서 성질은 안 배우는데 이름은 좀 배워두자. 뭐야? 요 길이랑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이등변 할 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 알겠지? 이거에 대한 성질은 정확하게 1년 뒤. 요걸 하기로부터 1년 뒤. 2학년 2학기 거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나중에 2에서 배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등변 사다리꼴마저도 뭐야? 선대칭 도형이다. 이 중앙에 회전축이 있고 요렇게 대칭. 그다음에 요렇게 대칭.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돼. 알겠지? 그다음에 9는 얘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뒤집으면 뭐야? 얘 단원을 뒤집었으니까 원이 나오죠. 원. 얘는 쉽구나. 그냥 원이구나. 원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얘마저도 뭐야? 반대쪽 요렇게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전부 다 선대칭 도형이구나. 특징을 아셨나요? 원. 다 선대칭 도형이구나. 정리. 다 선대칭 도형이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버리면 무조건 뭐 나온다?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 모든 회전체가 이 네 가지만 아니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 무수히 많은 회전체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선대칭 도형 된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뭐 한다? 우리 이런 것도 배웠지. 원기둥의 정계도 원뿔은 안 배웠고 원뿔 때는 안 배웠고 그지? 원기둥의 정계도 정도는 배우셨죠? 6학년 2학기. 그래서 원기둥의 정계도는 이미 알 거라 생각하고 바로 그려보면 밑면 몇 개? 2개. 밑면 2개. 원 이렇게. 그리고 옆면은 뭘로 구성이 돼 있다?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를 두루마리 휴지 편다고 생각하면은 뭐야? 직사각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밑에 쪽에도 똑같이 생긴 합동인 원을 그려주면 두 밑면이 생기는 거지. 그치? 이거 다 배웠지? 이거 꼭 아셔야 돼. 왜? 바로 뒤에서 원기둥에 뭐를 배우니까? 건널비를 배우기 때문에. 정계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 정계도의 넓이가 건널비잖아. 기억이 나죠? 어떤 정계도를 펼치든지 간에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이 녀석들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건널비가 된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 녀석 가지고 넓이를 구합니다. 뭘 이용해서? 파이를 이용해서. 앞에서 원가 부채꼴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해서. 알겠지? 그래서 중요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 테고 원뿔의 정계도는 여러분 본 적 있을지도 몰라. 본 적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밑면이 몇 개야? 하나야. 밑면이 하나라서 원을 딱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그보다 더 옆면이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 대체 이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펼칠까? 여러분이 고깔 요즘 생일 파티하는 고깔 같은 거를 사서 쓰잖아. 그걸 다 쓴 다음에 나는 한번 잘라가지고 찢어서 펼쳐본 적이 있거든. 자르진 않고 찢어가지고 그냥 펼쳐서 버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찢어버릴 때 잘 찢으면 가위 갖다가 이렇게 모선을 따라서 찢으면 모선이라 그러죠 이거를. 모선을 따라서 찢은 다음에 자, 요 자른 선을 기준으로 쫙 갈라. 이렇게 쫙 가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도형의 이름을 배웠어. 뭐라 불러? 부채꼴이라 부르지. 그치? 기억이 나지? 그러면 우리가 전개도를 배운다는 얘기는 뭘 배운다? 건널비를 배운다. 다음 시간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원뿔의 건널비를 배울 때 바로 누구의 넓이를 구한다? 정계도의 넓이를 구한다. 이 정계도에서 나오는 게 누구니까? 부채꼴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원가 부채꼴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면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이 녀석의 옆면 넓이.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런 걸 못 구하지. 공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죠? 2분의 1 RL을 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그것도 넓이 공식 중에 가장 어려운 공식을 써버립니다. 왜? 부채꼴이 그냥 펼쳐지기만 했지 중심각이 없어. 중심각이 없을 때 이런 공식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분필 하나가 죽었습니다. 네,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갈아 끼우면 돼. 자, 여기 밑에 뭐 있다고? 요거에 맞춰서 원을 그려주면 밑면이다. 밑면. 그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원의 넓이도 또 구하게 되겠죠. 이거는 쉬운 거지. 그냥 원의 넓이. 더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뿔대 정계도 이거 지운다. 갚을 때죠 이거.
아까 전에 그려놨지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 원뿔대 전개도를 이제 그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친구들 원뿔대는요. 여기들 여기 봐요. 원뿔대는 기존에 뭐였어? 원뿔이었지. 원뿔에서 목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원뿔의 전개도랑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서 목을 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요 선에 평행하게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자르면 뭐 나와? 이건 이미 했으니까 지울게. 이렇게 남겠죠? 이 모양이 바로 뭐야? 원뿔대의 전개도입니다. 원뿔대 정확히 말하자면 옆면의 전개도입니다. 알겠죠? 자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크기를 다르게 그려보자. 크기를 다르게 그리고요. 밑면 먼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원뿔의 전개도를 옆면을 그릴 것처럼 하면서 목을 잘라. 이렇게. 지금 이 모양 그리면 돼. 얘 좀 붙이자. 됐어. 끝. 이거 왜 배운다? 이거 왜 배운다? 얘도 다음 시간에 건널리 구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거 처음 하면 정말 힘들 거야. 아니 왜냐면 계산 자체가 힘들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해는 될 거야. 여러분 앞에서 다 이런 거 했잖아. 하고 넘어갔잖아. 이런 것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에서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한 걸 지금 이렇게 그린 거지. 지금 그러면 무슨 넓이 구해야 돼? 이런 넓이 구하는 거 앞에서 했었잖아. 그치? 이쪽 각도가 45도일 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요 길이는 2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했어 넓이? 요 전체 부채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공식 써서 그지? 360분의 45도 파이 r 제곱 그지? 그거 써가지고 이 부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2짜리 반지름 2짜리 요거 빼버리면 되죠? 방법은 알아. 방법은 아는데 쉽지가 않다. 처음에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까먹었다. 내가 이거를 지구젤리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지구젤리죠? 알지? 지구젤리 구 모양이잖아. 지구젤리에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귤도 괜찮아. 귤도 구타원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구라고 치면 귤도 까보면은 전개도를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전개도가 귤 깔 때 여러분 어떻게 까니? 나 위에서부터 꼭지 있잖아. 이렇게 꼭지 있잖아. 위에서부터 까가지고 회오리 모양으로 까본 적이 있지. 할지도 없어서 그냥 회오리 모양으로 까본 적이 있잖아. 그거야. 그게 전개도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려? 쉽지가 않아. 선생님들도 쉽지 않아. 어떻게 그릴까?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대충 회오리 모양 평면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게 전개도야. 근데 이건 별로 교육적이지가 않아. 도움이 되지가 않아. 이런 모양은 있긴 있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이게 살짝 어긋나 있어.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론상 내가 얘 전개도를 그리려면 정말 촘촘하게 회오리 모양으로 잘라야 돼. 거의 그냥 기계로 자른 것처럼. 알겠지? 정말 촘촘히 잘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불가능해. 그러니까 전개도를 아예 없다라고 배워. 알겠지? 교육과정 상에. 알겠습니까? 진짜 없다고 배웁니다. 다행이죠? 다행인가? 우리가 뭐 배운다 그랬어? 전개도를 배운다는 것은 건널비를 배운다는 건데, 그러면 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 뒤에 가서 공식으로 나오는데 애들이 외우면 까먹어. 외우면 까먹는데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안 까먹거든. 이거 9의 건널비 9키도 배워. 그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관심이 있으면 까먹진 않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 근데 일단은 전개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건널비를 구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귤 생각해. 귤. 알겠지? 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그렇게 예고만 하고 이번 시간에 그냥 모양만 알면 돼.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들. 이렇게 모양만 알면 됩니다. 여기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원기둥밖에 없어요. 기둥의 건널비는 오늘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원뿔, 원뿔대, 구까지 전부 다 건널비를 구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부피까지.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이거 아주 잘 적어놨으니까 다시 요거 영상 보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지금 딱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말만 잘 들으시면 되고,
선생님 말에만 집중하면 되고 이거 다 찍어놨으니까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자 봅시다. 와 칠판을 지웠는데 더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페이지 74쪽이지? 자 거기 피시고 이미 다 세팅해놨어. 이거는 정답면체고요. 자 정답면체에서도 우리 다 못한 거 있지? 그거는 이제 회전체가 끝난 다음에 할게. 자, 넘어가서 회전체. 이거죠. 방금 전에 한 내용이 다 이거죠. 회전체입니까 아닙니까? 구분해라. 회전체는 무조건 곡선, 곡면 모양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슨 모양? 다면체 모양. 다면체. 평면으로 둘러싸였다. 다면체. 자, 그래서 X. X.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한 번에 놨습니다. 알기 쉽죠? 자, 2번은 동그라미. 누굴 회전시켰어? 회전축만 표시하면 쉽죠? 가운데 반 잘라. 이렇게 하고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입니다. 그냥 삼각형. 이등변인지 아닌지 몰라 나도. 그냥 삼각형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회전체니? 일단은 곡면 모양은 맞잖아. 옆면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 구분면으로 되어 있지. 얼추 보기에는 맞는데 얘 누굴 회전시킨 거야? 누구 회전시킨 겁니까? 대체? 모르겠지? 나는 몰라. 회전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회전축을 그럴싸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지.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한테 맞춘다면 이런 평면 도형이 나올 거야. 뭐야? 사각형이죠? 근데 얘를 회전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나올까 얘랑? 아니겠지. 그래서 회전체를 찾는 방법은 뭐야? 말 그대로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회전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맞춘다 쳐도 이건 너무 낮지. 그래서 얘를 회전시켰다고 보기에도 어렵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이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되고 4번은 완벽하게 맞죠? 양쪽 대칭. 이렇게 해서 회전시켜서 만들 수. 이거 뭐야?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우유요. 색깔까지 똑같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틀렸죠? X. 그냥 여기서부터 말하고 가자. 5번은 X. 6번은 동그라미. 이거 뭐야? 원뿔대를 뒤집어 놓은 거죠? 얘도 원뿔대입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드디어 나왔다.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이쪽도 직각이니까 직사각형. 직사각형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 원기둥.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기둥을 그립시다. 그냥 그려. 그냥 그리는 거지. 그죠? 위에 쪽에 타원 그리고 밑에 쪽에 타원 그리고 찍찍 옆면 모선 그려주시면 이게 모선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안 했지만 모선을 딱히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선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모선이라는 거는 옆면에 있는 선분을 말합니다. 옆면 선분, 모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가. 아래쪽으로. 자, 얘는 뭐 나온다? 원뿔 나온다. 자, 원뿔을 그려주세요. 그려주시죠. 그렸습니다. 됐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목을 잘랐다. 이렇게만 하면 실제로 원뿔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그치? 원뿔에서 그냥 목을 친 거야. 그 중에서 원뿔이 아닌 거를 원뿔대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나온다? 구 나온다. 아까 전에 다 배웠던 거죠? 그냥 동그라미 그리시고 구는 반드시 이렇게 적도 부분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구본에서 보면은 적도 부분이 표시돼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얘 한번 회전시켜봐. 회전시키게 되면 선생님처럼 해봐. 자, 이쪽에서 대칭을 시켜서 반대쪽에다가 똑같은 모양을 그려.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도 돼. 비슷하게 그려.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회전시키면 반드시 단면이 뭐 나와? 원 나오지. 원처럼 그려. 알겠니? 원처럼 그려. 밑에 아래쪽하고 위에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틀렸는데 이제 X. 아래쪽이 왜 틀렸어? 아래쪽이 올곧은 원기둥 모양이 나와야 되죠. 원기둥 모양. 여기서 보면은 원기둥 모양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X. 되겠니? 잘 되지?
자, 그다음에 얘는 오 너무나도 맞는 모양인데 팽이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은 직각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지? 이쪽에서 이어주면은 이렇게 되게 돼, 맞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됐고요. 그다음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네요. 두루마리 휴지도 회전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조금 약간 회전축이죠. 회전축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바로 뒤에서 응용 문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가운데가 뻥 뚫림. 이렇게 뻥 뚫려 있어, 실제로.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뻥 뚫린 모양의 원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 뚱뚱하네.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맞지? 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얘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죠. 요 부분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도 뻥 뚫려 있어야 되고, 그치? 근데 요 부분은 뻥 뚫려 있냐? 아니야. 맞지? 안 뚫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그려보려면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했었던 방법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써봐. 이렇게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양쪽을 대칭을 시켜버려. 선대칭 도형 나오잖아, 단면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선대칭 도형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채워줘. 여기를 곡선으로 채워줘. 그럼 끝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채워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도 채워줘. 원으로 채워줘. 이렇게 하면 끝. 이런 모양 나와요. 알겠지? 이런 가운데만 안 뚫려 있었으면 무슨 모양이야 이거? 원뿔 때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회전체 성질을 보면 좀만 더 힘내자. 좀만 더 나가서 여기. 자, 회전체의 성질 다 본 거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평면 뭐냐? 반대로 말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나오죠? 여기서 단면의 모양을 그리시오. 어떻게 그려? 평면으로 잘랐어. 회전축이 여기 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어. 앞에서 이렇게 자른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럼 무슨 모양? 원 모양 그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합동은 아니라고 그랬어. 어떻게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 크기가 바뀐다 그랬어. 다 원 나오는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는 어떻게 나온다? 다 원이겠죠? 자, 그래서 원만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 크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깐깐한 파트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도 원. 그냥 그리시면 되고, 알겠지?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 그리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근데 뭐만 채워주면 돼? 가운데에다가 도넛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가운데 반죽을 뻥 뚫어버리시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잘랐으니까, 되지? 자, 이번엔 뭐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 스프레이를 예로 들어서 얘를 이렇게 잘랐다 그랬지. 옆에서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잘랐다고. 아까 전에는 수직으로 자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른 거고, 말 그대로 수직으로. 알겠지? 얘는 이렇게 자른 거야. 알겠지? 근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른 거. 가운데 케이크 자르는 거 생각해. 케이크.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을 그려봐. 앞에서 봤을 때 무슨 모양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 뭐야? 선대칭 도형 중 사다리꼴. 근데 양쪽 대칭이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등변 사다리꼴. 이 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이 등변 삼각형에서 등변자만 떼와서 사다리꼴 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는 하얀색 똑같이 그려줘. 등변 사다리꼴. 이 표시 중요합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표시. 괜찮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잘라봐. 뭘 이거 외워.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전에 반원을 회전시킨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선대칭 도형으로 만들면 데칼코마니 하면 뭐가 된다? 얘도 원이 된다. 옆에서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그치? 지구젤리 반 데워먹고 남은 단면입니다. 아시겠죠? 딱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쉽게 하려면 얘도 회전체잖아. 그럼 누굴 회전시켰는지 한번 알아봐봐. 회전축을 표시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
얘를 실제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양쪽에다가 이렇게. 얘는 살렸다. 자, 요거를 대칭을 시키면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다? 앞에서 본 모양이다. 얘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남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 열심히 한번 그려봐. 다이아몬드. 이렇게. 말은 뭐.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그 악기 중에서 그 장구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갖다 옆에서 이렇게 단두대처럼 이렇게 잘라버려. 그럼 뭐가 돼?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그러면 얘도 앞에서 본 모양이 남겠죠. 그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주면 돼. 알지 얘들아?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얘들아? 모래시계? 모래시계 좋아. 좋아.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모래시계.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두루마리 휴지인데 그 두루마리 휴지에서 위에 부분을 조금 얄쌍하게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서 반으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왼쪽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왼쪽에 직각이 두 개 위아래로 있는 사다리꼴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 좀 띄어나서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이고 같은 크기인데 대칭시킨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그치? 왜? 가운데가 회전축이거든. 그치? 가운데가 회전축일 거거든. 얘가 회전축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을 두고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킨 거야? 이 모양을 회전시킨 거죠? 요거. 그치? 맞지? 선생님이 그린 거랑 똑같지? 이거. 얘를 회전시킨 거야. 따라서 얘를 뭐하면? 얘를 회전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앞에서 본 모양이 나온다. 그치? 물론 앞에서 안쪽에 이 빈 공간은 안 보이겠지만 투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 상관없어. 자, 일단은 2번까지 했고요. 자, 쉬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잠깐. 자, 시작합니다. 3번. OX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풀어봅시다. 다 배운 거고. 회전체에 대한 설명. 원기둥 원뿔 때 부는 모두 회전체이다. 이 네 가지를 아까 전에 가르쳐줬죠. 회전체의 성질이다 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당연히 무수히 많다. 당연히 만들려면 무수히 많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잘 읽어야 돼. 수직인 평면이라고 했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자, 그럼 어떻게 나와? 무조건 원으로 나온다 그랬죠? 전부 다 원으로 나왔죠? 다만 거기에서 합동인 원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만? 원기둥만. 그지? 그랬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 다음을 보시면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잘 읽어야 돼. 잘 얘들아.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포함하는 자 적혀 있으면 그렇게 알아라.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선대칭 도형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선대칭 도형은 어디로 자르나 모두 합동입니다. 아까 전에 딱 하나로만 그렸지, 그지? 모두 합동일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원기둥을 잘랐어.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을 잘랐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을 거 아니야. 그 회전시킨 원기둥을 잘랐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아까 전에 그 모양은 이 직사각형 회전시키기 전의 평면 도형을 데칼코마니 옆에다가 선대칭 시켜놓은 모양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얘를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보나 45도 각도 옆에서 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거지, 그치? 직사각형. 이렇게 두 배 된 직사각형. 자, 그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뭐라 그랬어 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아까 전에 나왔는데 왜 또 나와? 그때는 그냥 원이라고만 나왔고 지금은 뭐야? 모두 합동이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누구만 합동이다? 원기둥만 합동이다. 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그 다음 문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자, 또 원인데 여기서 경계는 원이다. 그냥 원기둥이네.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원이다. 맞죠? 뭐 이거는 모든 회전체가 다 맞는데 그치? 왜 또 나왔을까?
자, 그 다음에 6번.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다. 아까 전에 정삼각형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었어? 뭐라고 했었어?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죠? 그지? 이등변 삼각형. 왼쪽에 놓은 직각삼각형을 뭐 한다? 왼쪽에 놓여진 직각삼각형을 얘를 회전시키면 원뿔이 되잖아. 그지? 근데 얘를 데칼코마니에서 옆에다가 똑같이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 요쪽 길이랑 요쪽 길이만 같은 이등변 삼각형 된다. 그렇게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면 그렇게 생긴 모양은 뭐야? 또 한번 그려보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 모양을, 이 사다리꼴을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는 거지. 그치? 요렇게. 요렇게 붙이죠. 그러면 무슨 모양 된다? 뒷면 사다리꼴이 된다. 자, 그래서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X 해주시면 되고, 둘을 평면으로 자른다면은 항상 원이다. 했는데, 맞습니까? 그냥 뭐 회전축의 수직이든 포함하든 상관없이 그냥 구를 두 점프를 두 점프를 어떻게 잘라도 어디에서 베어 먹어도 뭐야? 어디에서 베어 먹든지 간에 원이잖아. 맞잖아. 단면 받잖아. 한 입에 먹은 사람 있니? 그 귀한 걸? 나도 며칠 전에 딱 하나 먹어봤어. 학생이 선물 줘가지고. 얼마라고 했더라? 7,000원이라고 그랬나? 굉장히 비싸지. 이거 못 사. 이거 선생님도 돈 많이 번다고 뭐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치는 선물로만 하지. 어쨌든 나도 그거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 칼로 4등분해서 먹었어. 진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2번 잘라서 먹었어.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잘 나갔더니 이제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자르면 원 나오겠죠? 어떻게 잘라도 원 나오겠죠? 어떻게 잘라도.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점프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겼어. 배운 거지? 여기까지도. 좋아. 회전체 전개도 여기까지 배우시면 이제 한 단계 끝납니다. 자, 힘내. 여기서 이미 다 그림 다 배웠고요. 얘가 누구의 전개도? 이름 적어라. 누구? 원기도. 너무 쉽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나온 내용이죠. 원기도.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무슨 모양?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모양이랑은 약간 좀 틀리긴 한데, 그지? 여기서는 크기가 좀 차이 날 뿐이지 각도가 좀 넓은 부채꼴이 나올 뿐이죠. 어쨌든 뭐다? 부채꼴. 그래서 옆면이 부채꼴 나오면서 밑면이 하나인 전개도는 누구의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무슨 전개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원뿔의 전개도에서 목을 자른 거. 알겠지? 이렇게 자른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자, 그래서 뭐야? 얘가 옆면이야. 원뿔의 옆면을 자른 것 같은, 목을 친 것 같은 이런 비주얼 하면서 밑면이 몇 개? 크기가 차이 나는 두 원. 크기 차이 나는 두 원. 크기가 같으면 원기둥이죠.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누구? 원뿔대. 이렇게. 되겠니? 자, 그 다음 봅시다. 길이 같은 거는 당연히 쉽지. 옆면의 길이, 모선의 길이요. 모선의 길이,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죠.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뒤에 나가면 이제 요거에 대한 넓이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전개도에서 그 넓이를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옆면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친 거잖아. 따라서 그 옆면의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당연히 누구겠어? 여기서 똑같겠지 이거랑. 그치? 모선의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A는 10.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바로 적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밑면이 얘죠. 요 밑면을 그대로 여기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얼마? 3cm. 자, B는 얼마? 3.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로 갑시다. 2번. 자, 이 원뿔에서 보면은 모선의 길이가 13cm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이 입체 도형을 먼저 봐주는 거야. 밑면의 반지름은 몇 cm다? 5cm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자, 그래서 봤더니 밑면 하나 있잖아. 요 밑면의 반지름이 몇 cm? 5cm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를 의미할까?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거를 펼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원뿔의 전개도는 누구를 잘라서 펼친 거? 모선을 잘라서 펼친 거야. 이렇게. 이것도 모선이죠. 물론 이것도 모선이고 이것도 모선이죠. 어쨌든 어느 모선에서 자르든 간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펼치면 뭐가 된다? 부채꼴이 된다. 이게 옆면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요 녀석은 높이가 아니라 누구야? 높이는 애초에 전개도에서 나오지 않죠. 모선의 길이를 우리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길이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A는 몇 cm? 13cm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중요한 건데 원뿔의 부채꼴, 옆면의 부채꼴 모양이지? 옆면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이거 쓴다 그랬죠? 2분의 RL.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호의 길이가 필요해. 그렇지? 호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 호의 길이를 맞지? 요 호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원기둥에서는 원기둥에선 옆면의 가로의 길이 얘지. 이 가로의 길이가 다시 얘를 접을 때 둘러싸잖아. 누구를? 밑면을 둘러싸잖아. 배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요. 원주죠. 원주가 밑면의 원주가 어차피 얘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직사각형의 뭐랑 같다? 가로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배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 이렇게 둘이 같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거 배웠었지. 그치? 이거는 원기둥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건데, 자, 이제 밑으로 와서 다시 원뿔로 가보면 여기서는 만나는 단면이 누구야? 만나는 모서리. 요 호의 길이와 누가 만나? 밑면에 요 원의 둘레가 만나죠. 얘를 다시 접어보면, 그치? 이렇게 둘러싸잖아. 다시 이렇게 둘러싸는 거잖아, 밑면을. 그치? 자, 그러면 누구랑 누가 같다? 당연히 이거랑 누가 같아? 이거랑 같겠죠. 되나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얻고 싶으면 중심각의 크기를 안 알려줄 거야. 뒤에 가서. 알겠지? 중심각의 크기를 안 줘. 그럼 어떻게 구하자? 이 길이는 밑면의 둘레랑 같구나. 그래서 여기가 5cm니까 2파이 r 2파이 곱하기 5. 자, 이렇게 해서 10파이 똑같으니까 10파이 이렇게 구하는 거 실제로. 다음 시간. 여기가 10파이다. 알겠지? 그걸로 이제 어디다가? L에다가 집어넣어. 10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얼마? 여기가 14.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2분의 1 곱해서 계산하면 2분의 약분하자. 65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옆면의 넓이지. 진짜 이렇게 계산한다.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그 원리만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됐으면 자, 아래쪽에 또 없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거기에서 접었을 때 그 만나는 점과 만나는 변 그걸 안 했었지? 그거? 정원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지? 내 기억에 여기까지 했었지? 펴볼래? 정다면체 거기까지 다 풀었네? 내가 핸드폰이 저기 있어서 숙제를 내가 다 냈나? 여기 70 선초까지 다 냈나? 예,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해. 여기를 내가 이상하다. 여기를 제외한 줄 알았는데 나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내가 여기까지 해줬었고 생각만 했나 보다. 쏘리. 생각만 했나 보다. 내가 여기는 해줬나? 4번? 이거는 여기는 해줬을걸? 1번, 2번 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한국 숫자의 모의 면액에 쓰면 4개다. 정육면체 맞죠? 여기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간단하게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실제로 적었을 때 이렇게 만나고 그냥 이렇게 만난다. 이것만 지금은 일단 학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건너뛰어서 만난다. 그거에 좀 집중을 해. 한 점을 건너뛰어서 만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접으면 A는 2하고 만나.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는 겹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중복되게 이렇게 쓰면 되지? 2라고. 자, 그 다음에 B는 또 이렇게 건너뛰어서 D하고 만나. 그래서 중복되는 거 D 이렇게 겹치는 거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점 A와 겹치는 점은 점 E. 그 다음에 점 B와 겹치는 점은 점 D.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치? 맞지? A, B와 겹치는 모서리. 모서리를 찾는 거는 그냥 A와 B를 여기 이미 다 있네. 얘를 접었으면은 여기 봐.
A, B하고 겹치는 모서리는 다른 점들이 있지. 겹치는 점. 겹치는 점으로 만들어진 모서리를 보면 되죠. 그래서 DE, 성분 D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점 E와 점 D로 만들어진 현 모서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팔된 체점. 자, 정팔된 체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암기하는데 여기서 어차피 A하고 I하고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잖아. J를 요 맨 위에 꼭지점으로 둬. 알겠지? 내가 만약에 그려보고 싶다면 만약에 그려보고 싶다면 J를 맨 위에 꼭지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점 E 있지 요거 또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 그래서 점 E를 또 아래쪽에 꼭지점으로 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접히면서 만나는 거야. 얘를 맨 위에 꼭지점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면서 만나. 그래서 A하고 I하고 겹친다. 그래서 A 어디냐? 여기. I를 여기다가 두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는 누구하고 겹친다? F하고 겹친다.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칸 건너뛰어서. 자,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C는 누구하고 만나냐? 이렇게 만납니다. G랑. 알겠지? 그러니까 한 칸 건너뛰어서 만나는 거야. 한 칸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D랑 F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D 옆에 있는 C는 F 옆에 있는 G랑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줘. 그 다음에 B는 누구하고 만난다? H하고 만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옆에 있는 대상은 옆에 있는 대상과 만난다. 알겠지? 자, 그러면 C는 누구와 만나? C는 G와 만난다. 여기다가 G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요 문제에서 1번 A와 겹치는 점을 찾아라. 찾았지? A랑 겹치는 점, 점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B와 겹치는 점 모서리 A, B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맞지? A, B 요거랑 겹치는 모서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괄호 쳐져 있는 거 있죠? H랑 I가 써져 있지? 그래서 A부터 B까지니까 I부터 H까지 대치할 수 있는 모서리를 찾으면 됩니다. I, H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얘는. 알겠지? I, H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BJ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라 그랬어. BJ 요거지. 얘랑 겹치는 게 아니라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한 게 누구야 당연히? 이쪽으로 와서 D에서 E까지. 얘가 평행해 보이지? 딱 봐도. 그래서 D, E라고 적어도 되고 F에서 E까지죠? F에서 E까지라고 적어도 돼. FE라고 적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D, E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또는 F, E 됐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됐지?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걸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소리.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다 한 거지? 이것도 다 했고. 좋아요. 자, 이제 기둥의 건널비. 오늘은 기둥의 건널비와 기둥의 부피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펼쳤을 때 모양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기둥의 전개도 모든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전개도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넓이들을 다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첫 번째 이것만 한번 예시만 한번 풀어보면은 요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을 펼쳐서 옆면 3개 그 다음에 밑면은 기둥이기 때문에 2개 이렇게 나오지. 누가 옆면? 이 직사각형이 전부 다 옆면입니다. 아시겠죠? 요 직사각형이 전체가 다 옆면이야. 옆면.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각각이 뭐야?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의 넓이만 잘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요 삼각기둥에서 높이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높이 얼마? 4cm. 자, 여기다가 4cm 적고 자, 그러면 여기도 적혀있네. 4cm. 자, 그러면 이 4cm 이용해서 각각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얘는 12, 그 다음에 4, 5, 20, 그 다음에 얘는 4, 4, 1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뭐하다? 더한다. 좋은데 아주 훌륭한데 봐봐. 이렇게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3, 4, 12 직각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 넓이 찾으면 밑면의 넓이가 나옵니다. 얼마? 6. 자, 이렇게 해서 밑면 몇 개? 2개. 그래서 6 더하기 6 이렇게 적은 거지. 진짜로 뭐 했어? 모든 넓이를 다 더한 거지.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한 거지. 자,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자. 어떤 분류? 밑넓이랑 어차피 밑넓이 몇 개야? 2개 있잖아.
밑넓이를 구해서 딱 한 번 구해서 몇 배? 무조건 2배 하면 되죠. 기둥은. 그치? 이걸 뭐 공식이라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잖아. 밑넓이가 2개 있으니까 밑넓이 한 번 구해서 2배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옆넓이를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옆넓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옆넓이를 구할 적에 옆넓이는 무조건 전개도상에서 직사각형 넓이를 찾으면 돼요. 그치? 모양이 항상 일관돼 얘는. 전개도상에서.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2, 20, 16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행동인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구하려면 애초에 그냥 세로의 길이는 똑같아. 얼마? 4cm로 똑같고 얘네들을 더해서 세로의 길이랑 한 번 계산한 거랑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뭔 말이야? 3cm, 4cm, 5cm, 4cm, 4cm, 4cm 이렇게 곱해서 더하나 요 가로의 길이를 한 번에 계산해서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지. 완전 똑같다. 그치? 이 가로의 길이를 한 번에 구하자. 근데 가로의 길이 이렇게 더하면 되죠. 3cm, 5cm, 4cm 더하면 되죠. 8cm, 4cm니까 12cm 나오잖아. 근데 요것마저도 더 쉽게 구하는 방법. 그냥 도형인 상태에서 입체 도형인 상태에서 안 펼치고 여러분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 이거 원기둥에서도 나왔잖아. 얘를 다시 접으면 누구랑 겹쳐? 밑면의 모서리들이랑 완벽하게 겹치지. 밑면의 모서리들이랑 얘 어디로 가? 얘랑 만나잖아. 얘 어디로 가? 얘랑 만나잖아. 겹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이미 겹쳐져 있고 자 따라서 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항상 누구랑 같다? 기둥에서 밑면의 누구? 둘레의 길이랑 같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알겠지?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면 되잖아. 전개도를. 그치? 전개도를 보면 당연한 거잖아. 얘를 다시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밑면이랑 만날 거 아니야. 겹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가 이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요 밑면의 둘레를 가로로 쓰고 그다음에 그 기둥의 높이지. 높이를 세로의 길이로 쓰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줄이지 말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넓이를 찾는 거야. 알겠지? 밑면의 둘레가 뭐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고 높이가 뭐다? 세로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즉 옆면의 넓이가 바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더해.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 자,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일단 얘를 전개도로 펼쳐놨을 때 어디가 어디 길이인지는 알죠? 너는 이미 알지? 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센티미터를 다 분석해봐. 얼마야? 이거 밑면들. 밑면들 다 얼마야? 6cm 위로 올라와서 여기 6cm, 8cm 위로 올라와서 여기 8cm, 10cm, 그지? 6, 80, 6, 8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 6cm라고 돼 있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 8cm. 여기가 가장 기네? 너가 얼마? 10cm.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야? 7cm. 자, 그래서 높이 얼마? 직사각형의 세로이 7cm.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넓이를 찾아줍시다. 이 전개도의 넓이를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찾아보자. 자, 그래서 뭐야?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뭐 들어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밑넓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여기 얼마? 8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6 곱하기 8은 48이고 48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24.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옆넓이 찾아줍시다. 자, 옆넓이는 이 직사각형 모양을 말한다 그랬어. 이 직사각형이 전체가 옆넓이야. 자, 근데 세로의 길이는 7cm라고 돼 있으니까 6 더하기 8 더하기 무시하고 여기다가 일단 7 적어 넣으시고 7 곱할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밑면의 둘레를 계산하려고 했지.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곱하면 직사각형, 즉 옆면의 넓이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치? 선생님 말을 한 대로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6, 8, 얼마? 1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됐지? 자, 그래서 6, 8, 10 다 더하면 얼마냐? 24. 24 곱하기 7은 168. 되죠?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2. 방금 전에 말했던 밑넓이 2개, 옆넓이 하나. 자, 이렇게 해서 2개, 하나. 이렇게 더하면은 겉넓이가 된다. 그래서 밑넓이 얼마 나왔어? 24 나왔죠? 그래서 24를 옆에 2배 하고, 옆넓이 얼마 나왔어? 168 나왔죠? 168을 그대로 적고 더해주자. 얼마야? 48 더하기 168이니까 어디 보자. 216 나오죠? 그지? 계산해주면 21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실제로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건 맞는데 모든 면의 넓이를 계산할 적에 옆면을 딱 한 번만 계산하자고 밑면의 가로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써서 그 가로의 길이와 그 기둥의 높이를 곱해서 바로 얻자. 옆면의 넓이를 바로 구하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많이 해봤던 거 뭐야? 직육면체, 겉넓이. 직육면체도 결국에 뭐야?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 사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인 기둥. 그지? 자, 그래서 기둥의 넓이를 구해보자는 거야. 겉넓이. 자, 그러면 밑면이 어디야? 여기랑 0이죠. 자, 여기 있는 거를 한번 길이를 다 써봅시다. 얘는 지금 누구랑 같겠어? 여기 지금 2cm라고 돼 있고 요 2cm가 이렇게 같겠네. 그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도 얼마? 2cm.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cm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도 몇 cm? 3cm.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넓이 계산해보자. 3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2. 자, 이렇게 적고 6 제곱cm. 자, 그다음에 옆넓이는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지금 뭐 하자?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계산하자는 거죠.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겠지?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서 누구랑 곱해? 높이랑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 4 들어가고 여기는 빠진 거 뭐 있어? 2, 3, 2. 2 두 번 나왔으니까 3만 한 번 더 나오면 되지. 3. 됐니? 이 직사각형의 2, 3, 2, 3 둘레 길이야. 맞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10 곱하기 3이니까 얼마? 40.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2랑 옆넓이랑 더해라. 자, 그러면 6 곱하기 2 여기다 적고 6 곱하기 2 12죠. 더하기. 자, 옆넓이는 40. 자, 이렇게 해서 40 더해. 얼마야? 52다. 되겠지?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 해주니까 많이 떨어지네. 해주니까 이렇게 적고 나중에 한번 본인이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뭐야? 원기둥의 겉넓이. 자, 원기둥은 어떻게 겉넓이를 구하는가? 뭐겠어? 당연히 전개도의 넓이인데 그 전개도에 뭐가 들어가? 원이 들어가죠. 원. 여러분 원. 여기 원에서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둘레가. 이 둘레의 길이가 뭐랑 같다? 아까 전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같다. 계속 설명하잖아. 밑면의 둘레는 누구랑 같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같다. 다시 적으면 겹치니까.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얼마? 반지름의 길이 3 적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서 넣는 거지. 얼마? 이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같다? 둘레의 길이랑 같다. 뭐로 계산해? 2파이 곱하기 R. R이 얼마? 3cm. 됐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6파이. 자, 해서 6파이. 가로의 길이구나. 가로의 길이를 구했구나. 원뿔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항상 밑면이랑 겹치는 부분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파이가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6cm가 세로의 길이. 어떻게? 곱하지. 자, 그렇게 하면 옆넓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채워볼까? 밑넓이는 뭐야? 파이 곱하기 r제곱. 파이 r제곱. 뭐야? 3cm가 반지름의 길이니까요. 3의 제곱을 넣읍시다. 되겠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9파이. 나중에 몇 배 한다? 2배 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옆넓이 2파이 곱하기 5 한 거야. 또 밑면의 둘레야. 앞에서도 그랬었지. 기둥에서는 밑면의 둘레 먼저. 밑면의 둘레가 가로의 길이. 됐지? 그래서 6파이 나오기 위해서 3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 3 넣어주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6 했더니 얼마? 18파이. 이렇게, 잠깐만. 잘못 계산했네. 얼마야? 6파이 곱하기 6이니까 36파이. 뭐 한 겁니까? 6파이 곱하기 6. 자,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2야. 2배. 9파이 곱하기 2. 쓰고. 옆넓이 얼마? 36파이. 자, 이렇게 해서 18파이 더하기 36파이니까 얼마? 54파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치?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야? 계산이지.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지금 일단 79쪽, 80쪽 했죠? 지금 앞에 다시 돌아가서 79쪽을 한번 2번, 4번 지금 풀어보고 했어요. 쟤는 지우고 잠깐 좀 적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막 들려.